이 산속에 와서 나는 나무와 숲과 별과 벌레와 짐승과 우주와 나 자신과 고요와 평화를 다시 만났다. 오늘 새벽엔 눈썹 달 하나가 군청색 하늘 위에 혼자 서늘하게 떠 있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던 오랜 갈증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 누워서도 창 가득한 별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를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면 도종환 시인이 자연스레 떠올려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든 시인, 앞에서는 아름다운 서정을 두고 뒤에서는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두고 끝내 그것을 일치시키는 문인으로 불리죠. 접시꽃 당신,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시와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등의 많은 산문집을 내신 도종환 시인은 자신의 시처럼 흔들리며 피는 삶을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속리산 황토집에 1년여간 머무르던 시기에 발견한 행복의 모습을 이 책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에 담았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성숙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황토집에서 나무와 숲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으며 별들이 깜빡이는 눈빛에 주목했습니다. 이 책에 봄 들꽃과 가을 들국화가 하는 말을 베껴 적기도 했노라고 고백하는 그는 삶의 쉼표 속에서 온 감각을 열어 느낀 자연의 섭리에 글로써 감흥했습니다. 그렇게 이 책에는 자연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도 충만함이 공존합니다. 느티나무 잎에서는 느티나무를 사랑하던 바람소리를 느끼고 길가에 피어있는 채송화 한 송이에서 그간 견디었을 땡볕과 어둠과 비바람을 생각하는 도종환 시인은 이 따뜻한 감성과 세밀한 시선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살핍니다. 이 책에 실린 63편의 산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빛과 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련되고 화려한 것만을 탐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 전합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시드는 꽃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길을 나서려니 갑자기 거리가 휑해진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 나뭇잎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없고 가로수 빈 가지 사이로 먼 산의 풍경들이 다 건너다 보이는 그런 날. 그래, 지난밤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겠구나. 나무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는지 알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 있다. 들에는 잔설이 깔리고 개울에는 살얼음이 얼어 이제 가을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 눈앞에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도 가는 세월을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어 그저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침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이 가까이 다가옴을 정녕 알면서도 왜 그녀는 그렇게도 선뜻 오고 마는 걸까?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가 겨울을 그렇게 노래했듯이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때가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미 늦어버린 인연. 그 다해가는 인연의 시간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날이 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억장이 무너지는 저녁이 있다. 시드는 꽃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는가? 지는 저녁해를 어떻게 거기 붙잡아 매둘 수 있는가? 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주위에는 많다. 날아가는 새를 날아가던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겨우 박제에 지나지 않고 지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던 모습으로 멈춰 세운 것이 조화인 것을 우리는 안다. 하늘을 잃어버린 새와 향기가 없는 꽃을 만든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다. 분명히 둘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겁던 사랑은 간데가 없다. 사랑이 어떻게 사라지고 만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내 곁에서 멀어져 가고 사랑도 빛을 잃어간다. 시간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없으며 낡고 때묻고 시들지 않는 것은 없다. 시간의 강가에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나룻배도 없으며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묶어둘 수 있는 어떤 밧줄도 없다. 세월이 달력 한 장을 찢으며 이렇게 또 나이를 먹는구나 하고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는 날이 있다.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되다니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있다. 얼핏 스치는 감출 수 없는 주름 하나를 바라보며 거울에서 눈을 돌리는 때가 있다. 나도 조금씩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있다. 사실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나 자신인데 그걸 늦게서야 깨닫는 날이 있다. 살면서 가장 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붙잡아두지 못해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것,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을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미워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 고통스럽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몹시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다. 나도 지난 몇 달간 흔들리는 나무들처럼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나무를 흔드는 건 바람이지만 나를 흔드는 건 내 속의 거센 바람이었다. 아니, 불길이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욕설과 비난의 불길이었고 미움의 모래바람이었다. 그래서 고통이었다. 미워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그 사람이 누기스러 못쓰는 연장처럼 망가지기를 바라는 일이다. 내 미움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몸이 산화되는 쇠처럼 군데군데 벌겋게 부스러지기 시작하여 연모구시를 못하게 되길 바라는 일이다. 그래서 버림받거나 버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곁에 있는 내 몸도 함께 녹이 슬어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누군가에 대해 분노할 때 내 마음은 불길로 타오른다. 그러면서 분노의 불길이 그에게 옮겨붙어 그도 고통받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 불길이 내 살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태워버린다. 어쩌면 그보다 내가 더 크게 살을 내이고 울부짖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내 비난이 독이 되어 그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에 대한 나의 비난의 소리가 귀에 들어가
그도 아파하고 상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난과 저주는 독초와 같아서 그에 대한 독설이 계속되는 동안 독을 품고 있는 일이어서 그 독은 내 몸에도 똑같이 스며든다. 그 독으로 내가 먼저 쓰러지기도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은 예리한 칼날로 그의 마음 한복판을 베어내는 일이다. 내가 원망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다가가 그가 피 흘리며 아파하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육신의 칼질을 하는 동안 나도 그 칼의 몸 어딘가를 베이는 일이다. 나도 수없이 피 흘리며 상처받는 일이다. 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상대방만 피 흘리게 할 수 있는 싸움은 없다. 성내는 일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도 나도 다 날려버린다. 허공 한가운데로 들어올렸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다. 둘 다 지치고 부러진 마음을 안고 절룩거리며 살게 된다. 치유되는 기간이 오래 가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치유된 것 같아도 상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며 사는 때도 많다.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미움을 넘어서고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불길로 나를 태우지 않으며 욕하고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원망을 극복하고 성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받지 않는 일은 상대방도 나도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일이다.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친구다. 춘추 전국시대에 백아라는 검은고 명인이 있었다. 백아가 검은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옆에 있던 친구 종자기가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하고 말하였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그런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검은고를 부수고 줄을 끄는 다음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세상에 다시는 자기 검은고 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열자의 당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자기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을 지기지우라고 한다. 종자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백아의 검은고 소리를 옆에서 들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얼마나 많이 백아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으면 연주하는 소리만 듣고도 지금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악기를 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검은고 소리를 듣거나 검은고를 타는 친구의 표정을 보기만 해도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기까지 둘은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누었겠는가. 백아가 명인이 되기까지 늘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을 것이다. 게으르면 꾸짖고 나태해지면 질책하고 오만해지면 서슴없이 비판하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지기지우가 될 수 있겠는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도록 도와주고 바른 예술가의 삶을 살도록 경계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가 올리는 악기의 소리를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 내 목소리를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고요한 물 위에 차고 맑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켜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흐느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 내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도
내 가슴 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금방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노랫소리를 듣고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 흥겨워하고 있는지 금방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의 음색과 빛깔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그가 진정한 나의 벗이요, 반려자요, 애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